뭐라고? 내일 몇 시부터 있어? 내일 7시부터. 연애 때가 보이네. 창가 자리 있어, 창가 자리. 몰라요. 안 돼. 아니 이상하게 말씀드려도 왜? 학원 일을 안 해. 하고 지찬이 일하고 같은 공부하네. 경우에는 그 너희 학교 정독실 그건 조금 좀 시간대가 학원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시간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학 때도 필수로 아니 튀면 돼요. 튀면 돼요. 괜찮아? 네. 뭐 수강증이나 그런 거 필요하면 뭐 말씀하시고. 근데 튀어도 뭘 안 해. 여러분 그런 수강증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실장님한테 내려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통 학교들 다 그런 거 필요해요. 수강증. 가회 하면 자필로 써오라던데 가회 선생님. 박혀서? 선생님 잡히니까. 언니들 마시는 거 아, 아니야? 또 엄마가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들 짬밥이 글씨 보고 알잖아요. 와 근데 내 글씨 보고 이게 무슨 어른 글씨야? 이러는 거 아니야? 쌤 글씨가 왜요? 저 개악필이잖아요. 뒤에 요거 친애하는 선생님. 안 친해하면 왜 친해하는 척하세요? 친한 척 해야지. 맨날 학교에서 욕하시면서. 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공교육을 별로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자 얘들아 다시 83쪽 펴보자. 손 놓고. 일단 우리가 도로 돼 있는 거는 파이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파이는 도로 바꾸는 60분법 호도법을 왔다 갔다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제가 수업 중간에 굳이 지금 한 문제 해보진 않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동경의 위치 관계 있잖아요. 저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가 575번을 딱 봤을 때 어떤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주어졌을 때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멘트를 보자마자 어떤 식을 세워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어디로 넘어오시냐? 엥? 없어. 하나하나 내가 설명해줘야겠네. 자, 83쪽 펴보세요. 하나씩 좀 설명을 다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은 제가 그 마풀풀이 할 때 아마 쭉 다 올려놨을 겁니다. 이런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놨거든. 일치인 경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그럼 여러분 일치와 원점에 대한 대칭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빼는 거. 그것도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 또. 일치인 경우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가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둘 다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겁니다. 일치도 결국에는 일직선상에 위치하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도 예를 들어서 일치는 어떤 거냐면 요런 것과 요런 거야.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 두 동경은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거죠. 근데 요런 동경과 요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동안 요것도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우리한테 두 각을 준 다음에 걔들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몇 가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두 가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원점 대칭도 해주셔야 되고 일치인 경우도 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답으로 모두 써줘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일직선? 그럼 이제 일치를 여러분이 그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원점 대칭만 한 다음에 답으로 적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에이씨 없어. 그래서 그냥 어떤 거냐면 575번을 보세요. 그냥 대놓고 일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 576번 보세요.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뭐라고 돼 있어?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 원점 대칭이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각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하면 우리는 각세타가 몇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책이 그건 없네요. 아쉽게도. 그럼 설명을 조금 할게. 일치일 때라는 것은 요런 게 있을 거고 그럼 요만큼의 각을 나타내는 어떤 동경 하나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게 막 여러 바퀴를 돌아온 다음에 다시 요렇게 위치하는 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동경을 나타내는 게 지금 어떤 상태인 거야?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큰 각에다가 작은 각을 빼게 되면은 얘들은 무슨 차이가 생기는 걸까? 어떤 n바퀴 차이가 나겠죠.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세 바퀴든 이런 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각에다가 작은 각을 뺐을 때 그게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EM파이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말로 기억할 때 몇 바퀴? n바퀴 이렇게 기억하시자는 거야. 알겠어요?
1칠 때는 큰 거에다 작은 걸 뭐 해라? 빼라. 그게 뭐다? 뭐가 된다? 2n 파이가 된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요거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가가지고 요만큼을 나타내는 각이 있어. 그럼 얘의 동경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우리가 이 각에다가 이 각을 빼게 되면 뭐가 남아요? 요각인 평각이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여러 바퀴가 더한 다음에 뭐가 더 더해져야 되는 상태인가? 반 바퀴가 더해지는 거니까 파이가 더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는 뭐로 묶을 수 있지? 파이로 묶을 수 있으니까 2n 플러스 1에 파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뭔가 문제 풀 때 얘가 더 편하겠죠.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같이 풀어볼게. 576번을 제가 좀 같이 해볼게요. 나머지는 너희가 하는 걸로 하고. 자, 세타가 있고 5세타가 있어. 근데 그 둘이가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래. 무슨 관계라는 거야? 원점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큰 각에다 작은 각 뭐 할 거지? 그럼 몇 세타? 그게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2n 플러스 1의 파이의 형태다라고 쓰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그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돼 있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지금 몇 세타야? 그럼 여기에다가 저 범위를 가져오셔도 되고 얘를 뭐 는으로 정리해도 되는 거야? 세타 는으로 정리를 하셔도 상관이. 그래서 나는 얘를 세타 는으로 정리를 할게. 뭐가 돼? 4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 세타가 뭐보다는 어때야 되고 2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어떻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n값과 n값만 여러분이 결정해 주면 되는 거야. n이 0일 때 돼? n이 0일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지. 1일 때는 되겠죠. 그럼 n이 1일 때는 일단 됐습니다. 2일 때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 됐으니까 여기 대입하게 되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3파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 유형이 좀 기억이 나야 될 텐데 하나만 더 너희가 해볼래? 1치를 너희가 하나만 해보자. 오, 계산까지 해야 되네. 577번 해봐요. 이건 계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직선은 두 가지라는 걸 기억 꼭 해주세요. 이게 마이너스 뒤에 뭐 없냐? 전 제가 보내요. 왜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밥 같이 먹을 사람 있어요. 나도 있어. 아니, 애를 보내는데. 형이 풀었어? 네, 답 나왔어? 네, 답이 맞을까? 확실하죠. 오. 애니 뭐라는 애니 1인데 6분의 다 6분의 다 같이. 되도록이면 다 맞춰주면 좋겠네. 넘어갈 수 있게. 다 나왔어. 이걸 가지고 못 세우는 거. 3분의 2 자, 같이 좀 마무리 해봅시다. 안 되는 사람들은 보시고,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마무리 지으시고. 577번. 일단 우린 두 동경이 뭐 세타랑 4세타 돼 있는데 그 두 동경이 뭐 한대?
17에. 그럼 현재 일단 1치면은 큰 거에다 작은 거 뭐 해줘야 돼? 몇 세타? 3세타. 근데 우리가 1치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난다라고 했죠? n바퀴 차이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었지? 그렇지. 2n 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가 세타의 범위가 주어졌잖아. 그럼 얘를 세타 눈으로 정리하면 좋겠네. 그럼 세타는 뭐가 되는 상태? 2n 파이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떤 범위 안에 지금 존재해야 되는 거야?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파이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n 찾아줘야겠지. 0일 때 되나? 안 되겠지. 1일 때 되나? 그렇지. 그럼 n이 1일 때니까 우리가 원하는 각이 뭐라는 거야? 3분의 2파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요 각에다가 뭐를 뺀 다음에 그렇지. 그럼 얘는 6분의 4파이니까 6분의 3파이 빼면 6분의 파이죠.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값이 코사인 30도 나오니 얼마야? 싸우자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뭐 그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거 이씨 3인가?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그 삼각비표 하나 검색하셔가지고 다시 좀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제 이거 계속 감 모르면 계속 문제 못 풀 거야. 넘어갑시다.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시고.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 두 개는 일단 두 각을 뭐 했죠? 뺐습니다. 두 가지 모두 뺐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빼는 경우는 그 두 동령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였지? 일직선 위에 있으면 뺐어요. 두 각을. 그럼 이제 579번을 보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돼 있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인 거 하나 또 설명을 해볼게. 자, 요런 각이 있대. 내가 요 각을 알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y축 대칭하면은 요런 선이 그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각은 어떻게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얘를 베타라고 둘게. 그럼 요만큼이 알파니까 요만큼의 크기도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도 알파라고 지금 둘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각을 더하면 무슨 각이 돼버려? 180도라는 평각이 돼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몇 바퀴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y축 대칭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각을 뭐 해준 다음에 더해준 것이 2n 파이에 뭐가 더해진다? 파이가 추가로 더해진다. 그래서 파이로 묶으면 뭐라고 표현을 하자? 2n 플러스 1의 파이의 형태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겁니다. y축 대칭일 땐 두 각을 뭐 하겠다? 더하겠다. 그게 어떤 여러 바퀴의 파이가 더해진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외우라는 뜻이에요. 모르겠을 때는 밑줄 잘 쳐놓고 그 위에 식들을 다 쓰세요, 여러분. y축 대칭 밑줄 치시고 그 위에는 두 각을 더한 게 2n 플러스 1의 파이 형태다 라는 걸 써놔야지. 그리고 이제는 외워야 돼. 오, 알고 있어. 지우지 말라고? 지웁니다. 자, 이번에는 580번에 있는 x축 대칭을 설명을 좀 해볼게. 너희도 이제 이런 거 그림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 요만큼 알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면 요런 선이 하나 그어질 거고 이 크기도 우리는 뭐라는 걸 알고 있죠? 알파입니다. 그러면 실제 각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고 있는 각인 거잖아. 이거를 내가 지금 베타라고 두겠지. 그럼 내가 이 베타라는 이 각과 여기에 조금 남아있는 이 알파를 더했더니 몇 바퀴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한 바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이 정도만 있지만 이게 막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n 바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x축 대칭일 때는 두각을 뭐 한 것이 뭐 차이가 난다라고 해버리죠. EM 파이 차이 난다라고 해버리죠. 그래서 n 바퀴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외워야 돼요. x축 대칭에 밑줄 치시고 두각을 더한 다음에 EM 파이. 저 새끼들 수학 시간에 저렇게 잘 안 했는데. 어제 저희 반 좀 시끄럽지 않았어요? 너희 반? 아니 어제 좀 끌었나? 내용이 좀 그래도 선생님 극혐하면 알았어 뭔지 안 좋아하시는데 내가 극혐할 만한 내용이야? 동성인가? 동성애 같은 거야? 진짜? 한 번쯤 경험해보고 전 동성. 근데 모든 사람한테는요 그게 다 네. 있대요. 내가요. 과연 그게 다를 뿐이 모든 사람들 다 있대요. 난 너무 죽일 정도로 좋아하는 건가? 다가오면 죽일 것 같은데. 그냥 그 약간 퍼센트 비율이 다를 뿐이지 다 맞죠. 그쵸? 거의 0에 수렴하는 정도겠지. 자,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쳐보세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것도 그림. 자, 이것도 우리가 알파라는 각을 제가 한 요 정도로만 표현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y는 x에 대한 거니까 y는 x가 이 중간에 이렇게 꺼졌다 치면 이 각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요런 선 하나가 만들어서 여기 크기가 지금 뭐로 잡히는 거죠? 요 정도 크기가 지금 알파로 잡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얼마만큼인 거야? 요만큼인 거겠죠? 그럼 얘를 베타라고 잡게 되면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몇 도가 생겨버리는 거야? 90도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그 2m 파이에 뭐가 추가로 더해진다? 2분의 파이가 추가로 더해진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얘도 뭐로 묶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파이로 묶었다 치면 2m 플러스 2분의 1의 파이. 근데 난 이게 더 이뻐 보이긴 하네. 뭐든 상관은 없어.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걸 매 시험 때마다 그려볼 시간이 있을까?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외워주세요. 어차피 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두 가지는 두각을 뭐 했었죠?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 세 가지는 전부 다 두각을 뭐 했던 거죠? 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빼는 건지 더하는 건지라도 먼저 외워두시라고. 나머지 굳이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부채꼴로 갈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부채꼴 기억을 조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중심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를 이제 뭐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게 뭐였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원에 뭐가 있었을 거야? 원에 원주죠. 원에 둘레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전체 몇 도 중에서 360도 중에서 누구만큼이 차지하고 있다? 중심각. 이게 이제 중등 개념인 거겠지. 맞아? 근데 이제 이게 고등으로 오게 되면 이게 표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각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용어가 생기잖아. 세타라고 표현을 할 거고 반지름은 얘를 R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럼 변형을 해보면 이제 원의 둘레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알잖아. 어떻게 구해? 2파이R 곱하기 360도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2파이. 그 다음에 중심각은 뭐라고 쓸 거야? 세타라고 쓸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약분돼서 얘는 뭐라고 표현이 된다? R세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호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L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L은 뭐가 되는 거? R세타가 되는 겁니다. 부채꼴 넓이도 한 번만 쓸게요. 얘를 이제 넓이로 바라봐 주세요. 부채꼴의 넓이라 써야 되구나. 알죠? 이러면 안 되나? 자, 부채꼴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얘는 뭐의 넓이에다가?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이니까 세타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제 10으로 바꿔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R 제곱이 될 거고 얘 자리에는 2파이분의 세타 이렇게 되니까 파이는 어떻게 돼?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R 세타를 뭐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야? L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 R 두 개 중에 하나랑 세타를 써가지고 얘를 2분의 1 RL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두 가지 다 알아야 되지.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아래 값이나 중심각 크기 구하는 문제 유형 있잖아. 거기서는 얘를 써서 최대값 찾고 얘 써서 우리가 중심각 크기 찾아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두 가지 공식을 다 아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하나만 알면은 어려운 유형은 결국에 못 풀거든. 오케이,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해줘도 여러분이 기억이 날 것 같고, 좀 어렵게 생긴 거 하나 볼까? 뭐가 좀 더럽게 생겼어? 85쪽에 뭐가 좀 더럽게 생겼어? 7번 좀 이쁘게 생겼죠? 7번 풀어봐. 나는 헐. 피자. 궁금하다. 근데 오늘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희한테. 뭐 자기가 뭐 쌤이 동성이야? 아니야.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맞다. 아이고 놀래라. 안 돼. 왜요? 그럼 삼촌 쓰라고 해. 저희 의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다 숨기고 살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럼 꺼지랄 거니까. 미안해, 연락하지 말자. 우리 반에 있으면 어떡해? 없어. 우리 반에 없어. 있어? 이게 이렇게 말하면 누가 대답하냐고요. 존중해줄게요. 말해봐요. 누가 존중한다는 태도가 그래요. 말하자마자 커피 쏟을 것 같구만. 아니요. 나가라고. 그림 이쁘네. 뭐 짜증내지 말고 문제를 이해해 빨리. 문제 이쁘다. 밤에 파이 나왔어요. 뭐 파이 있어요? 파이 있어요. 파이가 있어요? 있어요. 아, 그림 문제 잘못 골랐다. 그림 그려야지. 순자쌤 여자친구가 어떻게 알아요? 말한 적 있어. 그래서 같은 학원인데 대화를 하지 않을 거네. 이렇게 사적이 되니까 나는 뭘 아실 줄 알았어. 나는 안 하는데 승준 씨는 해주시더라고. 난 없어서 못한 거긴 한데. 생기시잖아요. 누구 어섰니? 오늘 숙제 졸라 많이 내야겠고. 빨리 이 문제 생각보다 좀 쉽지 않나요? 그림 좀 잘 그렸는데. 상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3이라고 답이? 아니요. 답이 상? 아, 난이도가 상이라고. 그런 거에 나 쫄지 말랬잖아. 오케이. 여러분 오늘 국어 수업을 수강하시고 아마 별로. 괜찮으면 1학년들한테도 좀 말 잘 해주십시오. 학년들이 미리 했잖아요.
모르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 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 가혹하니. 근데 애들이 저렇게까지 욕할 줄 걔네 한 번에 몰랐어요. 근데 너희가 들어보고 괜찮으면 야 그때는 너무 괜찮은 줄 몰랐나 보다. 한 번만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그런데 알겠지? 말 좀 이쁘게 부탁할게요. 괜찮으면 수업이. 야 그거는 직접 들어보지 않고는 판단하면 안 돼. 소문은 소문일 뿐이잖아. 내가 소문을 야 이놈은 개쓰레기야 그것만 믿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너. 제가 증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증명할 기회를 주라는 거지. 해도 돼? 몰라 난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할까요? 합시다. 자 일단 우리한테 밑에서 두 번째 줄의 힌트가 뭐냐면 저 삼각형 BOC 요 삼각형 넓이가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좀 익숙한 각이 들어있지 않아? 몇 도야? 그리고 여기 몇 도야? 그럼 30, 60, 90이니까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얘를 R이라고 두면 얘의 길이는 2R이 될 거고 이 길이는 R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R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 둘을 곱한 다음에 2를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R 제곱의 루트 3을 진행을 했더니 그 넓이가 18 루트 3이다. 그럼 2분의 1 R 제곱이 18이니까 R 제곱은 36.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고 여기 크기는 뭐라는 거야? 1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요 길이를 이제 10이라고 표현을 좀 해주시고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 6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요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요만큼의 부채꼴의 넓이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부채꼴 넓이부터 구합시다. 2분의 1 뭐 쓰는 게 좋을까? R제곱 세타 쓰는 게 좋겠죠. 그럼 우리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그 반지름이 뭐인 거에다가 10인 거에다 뭐인 걸 뺄 거야. 그럼 2분의 1 세타를 묶어냈을 때 뭐의 제곱에다가 12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을 빼겠죠. 그리고 세타가 뭔데? 3분의 파이니까 이건 몇 분의 파이가 돼?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12 빼기 6 하나 생기니까 6 하나 없어지겠죠. 그 다음 12 더하기 6이 나오니까 18 파이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요 정도는 여러분이 상이라고 쫄지 않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 않나. 막 어려운 거 쓴 게 아니라 중딩 때 썼던 특수각 쓴 거니까. 왜 이렇게 생각해? 색이 너무 달라. 샘노랗다. 많이 안 나. 아 많이 안 아니야 돼. 첫째색 애초 아니야, 원래 애초에 연어 같은 건데 그거. 자 591번을 볼 건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부채꼴 관련된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 저가 선생이면 넓이의 최대 최소 또는 뭐 길이의 최대 최소 이거 관련 문제를 낼 것 같아요. 내가 선생이면 나라면. 그래서 우리는 591번을 먼저 하면서 해보고 너희한테 하나 시킬 거야. 일단 둘레가 얼마래? 그러면 이런 부채꼴이 있을 건데 요 길이를 너희가 보통 뭐라고 들 건데? 그럼 요 길이도 뭐가 돼? 그런 다음 이거 세 개를 다 더해서 우리가 지금 10인 거니까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L로 표현하는 것보다 문자 하나를 쓰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넓이가 뭐가 될 때가 궁금한데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뭐를 쓰는 게 좋을까? 2분의 1 RL을 쓰는 게 낫겠죠. 얘한테 2를 나눠준 다음에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넓이식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5R이 나오죠. 이거 무슨 형으로 바꾸자? 그럼 마이너스에 뭐가 오고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25.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반지름이 얼마일 때? 넓이의 최대값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반지름 길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제일 기본, 제일 쉬운 문제 유형인 거고 조금 어려운 거를 너희가 해볼게. 오 뭐야
593번에서 뭐야? 이건 처음 보네. 593번. 답은 2분의 5야. 왜 알려주세요? 아니 방금 문제요. 방금 문제. 고현이 방금 문제 답 물어본 거 아니야? 아, 네. 2분의 5야. 593번. 이걸 찍을 수 있어? 어떻게 찍어? 12? 왜 12? 빨리 풀어. 까비. 12보다 커요? 이 새끼 가끔 번뜩이네. 근데 공부해야 될 때는 시험 개떡같이 줘. 가끔 배울 부분이 좀 있는 뭐 한대? 이거 안 적어도 아. 연습하는 기죠. 교가 바꿔서 들었어요. 이거 멀어서 어떤 거 샀어? 나 방금 듣고도 음악 들어서 얘는 할머니 집 이제 몇달 건데? 아 나온 거 같은데. 나왔지? 빨리 잤었어요. 가져오세요. 눈물 찍자는 거 아니야? 저한테 평상시에 그래도 1시 정도에 자는 거는 조금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나 회식까지 몇 시에 일어나? 되게 심하게 잤어. 윤서, 너 그러고 몇 시에 일어나? 7시. 집 가서 안 씻고 있어. 기절한 다음에 3시에 깨서 3시에 씻고 됐어. 에이, 나 3시 씻고도 안 머리가 안 달라있어. 일어나면 청소시에 해봤나봐. 네, 그거 세수를 안 하고 있었잖아. 나 어제 세수 안 하고 잤는데. 그래서 3시 22분에 깨서 세수하고 5시에 가서 저는 집에 9시 반에 들어왔고. 아침이요? 네. 와. 세수를 안 하고 그대로 쓰러져서. 그동안 신종을 지각했어. 학원이 4시에 왔어. 몇 시까지 안 걸렸지로. 3시 반까지. 감사히 잠겼어. 30분 아 근데 나 원래 거래 계약 계약 조건이 수업 10분 전에 오면 돼. 와. 하고 수업 끝나고 바로 가야 돼. 와. 근데 빨리 끝나는 날이 없어요. 다 11시지. 다 11시. 그래서 요즘 계속 내가 운사하고 너무 가잖아. 좋다. 아, 그래서? 이 시간 나요. 저는 금요일날 수업이 없어요. 싸우실래요? 야 이거 답 안 나오 잘 안 되는 사람 말해봐.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해봤어? 2분의 1 얼 그래서 9 그래서 얼 18 그래서 2구 그럼 L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얼분의 18 그러면 둘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다시 다시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둘레는 반지름 두 개의 호의 길이 더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건데 식을 불러보라고. 2열 플러스 뭐라고 했지? 너 방금 L을 뭐라고 표현했지? 얼분의 18 우리는 이거에 뭐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거의 최소가 구하고 싶죠. 반지름도 길이니까 0보다 커요. 호의 길이도 길이니까 0보다 커요. 0보다 큰 거 두 개 합의 최소를 묻고 있어. 뭐 쓰는 거야? 선생님 빨리 써봐. 6 12 10이겠죠. 어떻게 찍은 거야? 신기하다. 처음에는 그게 하면은 18이잖아요. 중에 3이랑 안 하고 똑같죠. 근데 사실계란 써봤는데 자, 594번 라인은 결국에는 뭐 삼각함수 각 구하는 거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요거 뭐 일단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그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를 x, y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뭐지? 그렇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r분의 x. 탄젠트는요? 얘 모르면은 못 풀고요. 얘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너희가 반지름은 모르는데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만 알아. 그러면 반지름 어떻게 구하면 되죠? 누구로? 원점과 그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 좌표랑 반지름이 찾아지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여러분이 첫 번째로 써야 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 하나를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굳이 쓰지 말고 이렇게 정석적으로 가시되 596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6번을 보게 되면 우리한테 무슨 값이 주어졌지? 그럼 이렇게 대놓고 하나가 주어지면 무슨 삼각형 그리랬어? 근데 우리가 탄젠트는 보통 뭐분의 뭐로 구합니까? 밑변분의 높이로 구하니까 이 길이를 그냥 3이라 지정하고 이 길이를 1이라 지정할게요. 그럼 이 길이는 뭐라고 둘 수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구할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의 각이니까? 그럼 누구만 양일 거야? 얘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부호가 뭐다? 그럼 그걸로 값 찾은 다음에 부호만 걸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가 이쁘네. 그래서 할게요. 자, 삼각함수 값의 부호. 이게 다 너무 쉽다. 아까도 말했지만 1사분면에서는 누가 양이랬지? 전부 다 양. 2사분면은 사인만 양. 3사는 탄젠트만. 4사는 자, 그랬을 때 599번은 S하고 C를 곱한 게 0보다 어떻대? 크고요. C하고 T를 곱한 거는 0보다 어떻대? 그럼 봐봐. 머리 들어봐봐. 둘을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그럼 둘의 부호가 같은 부분 일단 당연히 누가 포함될 거고 1이 될 것이고 이 둘 말고 마이너스인 게 있는 거. 그렇죠.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3, 4분면이겠죠.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둘의 부호가 어떤 거야? 그럼 각각이 양인 부분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몇 사분면? 3, 4 또는 4, 4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둘 다 만족돼야 되니까 몇 사분면이다? 그렇죠. 그럼 세타가 3, 4분면으로 고정이 된 상태지. 그러면 누구만 양이고 탄젠트만 양이고 사인과 코사인은 그러고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네. 얘는 그냥 4분면 결정이구나. 이제 밑에 거 그런 거겠죠. 밑에가 이제 4분면이 결정되면 누가 양이고 음인지 아니까 절대값이 벗겨진다든지 루트와 제곱이 만나서 벗겨진다든지 그런 거 부호 결정을 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601번 잠시만 보자. 저 복소수 파트에서 우리가 뭘 했던 건데 요 복습 두 가지만 조금 할게요. 우리가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어. 근데 따로 루트가 있었던 거잖아. 근데 얘들을 한 루트 안에 합쳤더니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여기서 우리는 수의 범위를 어떻게 땡겨와야 돼?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기억하라 했습니다. 대신에 문제에서 얘들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때 0는 뭐 해도 되는 거야? 떼도 된다라고 했어.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함정 카드로 는 붙여야만이 답 나오게 낼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따로 루트가 있는 상태였는데 얘들을 합쳤어.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야. 이때 부분은 뭐였죠? A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하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였습니다. 대신에 뭐 B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 등 못 떼버려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601번 한번 해볼래? 이것도 필요한 사람들은 좀 필기해두세요. 오늘이 수요일이야? 벌써 명칭 내일 목요일이네. 벌써 엄마 생일이야? 어머니요? 작년 생일 선물도 크게 들었는데 벌써 생일이네. 올해도 그게 생일이요? 야, 땅 파서 장사하냐? 땅 파서 장사하냐? 많이 편지 뭐 어때요? 하시게요? 편지 어때요? 아, 이게 성인 남성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그게 진짜 하나짜리 설거지 어? 내가 글씨가 이쁘면 쓰겠는데 그럼 여기 글씨가 이쁜 사람이 좀 편지 써주던가. A는 손편지에서 완전히 다 글씨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마음인데. 야, 내가 글씨가 내 편지를 써본 적이 있겠지라도 물론 엄마한테. 근데 세 번째로 나와야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나 아빠한테 무슨 아빠가 즐겁게 생겼던 것 같아. 아니 새벽에 아빠는 아침에 나한테 새벽에 카톡 바로 진짜 말 써달라고. 아침에 아빠한테 왜 받아달라? 아빠 왜 받아달라? 했거든. 야, 지금 뭐가? 써야지. 이게 내 글씨야. 이게 내 실제 근데 글씨. 정연 좋아해요. 너무 완전 못 알아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악필을 못 보셔서 근데 쌤이 편지 괜찮지 않아요? 편지? 왜 오글거려요? 오글거려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좋아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진짜 맞아요. 후회해요. 아니, 근데 야, 우리 엄마 안 돌아가실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쓰고 쓸 때가 없으면 쓰고 나면 내용도 생각 안 나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내가 다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만 기억. 친구한테 내가 기억 안 나서 안 올려요. 좀 찍어놔. 나다 찍어. 나중에 올려. 나중에 내가 읽어볼게. 나도 나다 찍어. 난 무슨 안 돼. 답 나오냐? 답 나오냐? 601번 답 몇 번 나와? 기억이에요. 잘 찾았네. 그럼 저 사인 섹터가 0이 아니라는 힌트는 왜 나왔을까? 리을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탄젠트가 0이 아니라는 힌트를 준 거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탄젠트는 0보다 어떻다라는 힌트를 크다라는 힌트만 쓰게끔 그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뭐 리얼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잘했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의 관계식은 몇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귀찮아서 얘를 무조건 이렇게 쓸 거야. t는 10분의 s,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 이렇게 쓸 거니까 편의상 이렇게 쓰는 거야. 너희는 서술형이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는 것들은 언제만 되냐면 여기에 걸려있는 각이 모두 어떨 때, 여기에 걸려있는 각도 어떨 때,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공식들이에요. 알겠지? 근데 굳이 조금 변형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식에다가 너희가 c제곱을 한번 나눠볼래? 이 식 전체에다 c제곱 한번 나눠볼래? 그러면 c제곱분의 s제곱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만들어서 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마프에는 있더라고. 그래서 굳이 한번 언급해줬고 이 신기한 거 하나를 해보면 너희한테 맛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 코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코시컨트. 시컨트. 코가 있는 건 코가 없어지고 코가 없는 건 코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코사인의 역수는 얘를 나중에 우리는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봤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얘는 하지 말라고.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탄젠트의 역수는 코 탄젠트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같이 맛볼까? 얘는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하냐에 따라서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저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거를 통분하거나 식을 정리하는 순간 풀이 과정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이 답이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게 보일 거예요. 604번 한번 해볼게. 1 더하기 탄젠 t라고 쓸게요. 1 더하기 t 더하기 c분의 1 1 더하기 p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1입니다. 얘를 좀 이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 좀 식을 바라보면 쉽게 풀 수 있을까? 뭐가 좀 보이나? 얘를 c분의 s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저 식이 1 플러스의 c분의 뭐로 나타낼 수 있어? s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s분의 c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1 플러스의 뭐가 되는 거야? s분의 c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전개를 하는 게 우리가 뭐 얘 전개하면 9개 나오잖아. 얘 전개하면 몇 개 나오니까? 4개 나오니까. 그럼 얘도 또 더 바꿔볼까? 더 바꿀 수 있나? 얘도 바꿔봅시다. 얘도 이제 통분을 같이 해버리면 뭐가 돼버려? 의미가 있나? 의미 있다. 자, 해봅시다. c분의 뭐가 되는 거야? s 플러스 c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얘는요 s분의 s 플러스 c 마이너스 1입니다. 뭐가 보여? 합차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쉽게 형태가 보일 것 같네요. 답은 넣어야 되세요. 답은 2 아닐까? 답이 2인 게 보여? 해볼까? 자, 분모는 뭐 돼? SC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얘의 제곱에다 얘의 제곱을 뺄 거잖아. 얘의 제곱 불러봐. 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SC인데 거기다 1을 빼래요. 근데 얘가 얼마라는 걸 알아?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고? 그럼 약분하게 되면 얼마?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숙제는 딱 요까지만 합시다. 88쪽까지 합시다. 숙제는 88쪽까지고요. 이번 주 주말에 하기로 했던 최상관 수업은 어쩔까? 김재찬 아이유가 안 한다. 배려해줘야죠. 상관없긴 해. 이번 주 최상관 수업은 빼고 다음 주에 교재 뭐 사와야 되는지 미리 지정해드린 다음에 다음 주는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합시다. 내가 진짜 안 되니? 교재요? 교재는 생각 중. 최대한 빨리 안 돼요. 그거 너무 쉬워요. 수면 시간 너무 쉽고. 88쪽까지예요? 88쪽까지 이번 주까지 거야? 기출 문제지로 할지 아니면 아예 고난도 문제. 네 노력에 따라서. 여기 저부터 줄게. 고생했다. 내일 들었나 우리? 내일 봅시다. 내일 도 들어서 누구야?